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 볼 거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대응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워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 한국 기업들한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 이게 뭐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약간 전제 조건 같은 걸 좀 달아서 또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저 앞부분에는 또 이 보복이 악순환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뭐 이런 전제도 네. 달았던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저는 뭐 대통령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 진용에 대한 재판 결과의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의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청구권 협정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일본의 경우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이 강제징용 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구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 그래서 이 문제를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를 열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18일까지 우리 정부에게 답변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지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1차적으로 이 문제가 이 정도에서 수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확산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베 등의 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징용 문제 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징용 문제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북한과 관련해서 수출 통제되는 물품들이 넘어가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게 얼마든지 설명하겠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보를 먼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놓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게 우리 한쪽에 일본이 우리에게 판 것이 결국 북한으로 들어가서 뭐 화학무기든 아니면 ICBM이든 뭐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증거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증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본 쪽에서도 선거에서 이것을 마구 얘기만 뱉어낼 것이 아니고 네. 또 우리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북한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아베 총리가. 이거는 어떤 장기적인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려면 안보상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특혜 조치를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WTO의 예외적 그렇죠. 예외적 이제 그걸 조항이죠. 하려면 네. 뭔가 본인들이 했다는 정당성이 필요한데, 자 거기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명분 축적이죠. 북한 문제 얘기하는 북한 게.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뭐 그 남북 연락 사무소 만들 때 그 개성에 만들 때 뭐 기름도 가고 뭐 등등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들을 좀 트집 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명분 쌓기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은 일본은 굉장히 우리한테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제 사실은 두 차례 걸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협정 파기. 즉 이거는 뭐 본인 입장에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화해 치유재단을 일단 해산한 문제와 하고 네. 강제징용 일단 배상 문제를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하고 이런 부분을 일본은 일단 협정 파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제관계에 있어 협정 파기라는 게 어떤 후유증이 올 것인가?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오래전에 이미 뭐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측에다가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냥 와다가 지금 이제 사실 당한 것인데 저는 어제 대통령의 좀 말씀을 들어보고 물론 뭐 대통령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협상 여지는 뒀지만 그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는가? 솔직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저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아마 일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즉 현재 우리가 상황을 보면 대부분 우리 물품들을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일본의 물품이 없으면 재료가 없으면 완제품을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의 편이 되어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외교적으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같은 편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 WTO 같은 경우는 한 2년 걸립니다. 하게 되면 결론 나지 않고. 그럼 당장 우리 지금 생산 시설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타당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회의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고요. 지금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방일단을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회 쪽에서 특히 G1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죠. 세대 교체에 의해서. 그러나 그분들이 뭐 이 의사소통의 통로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문희상 의장이 면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의병을 조직하자라든지 아니면 이 민족주의를 굉장히 건드린다든지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민족주의를 그야말로 민족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쉽습니다. 그야말로 휘발 위에 불을 던지는 것보다 더욱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뭐 잘 사는 나라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뭐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세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보다 더욱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항전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서는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소한 문제를 최대한 국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도 있지만 사실 네 가능하면 많은 나라들이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내법에서 또 재판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 뭐 경고는 하면서도 한편으로 외교적인 해결책도 모색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어떤 접촉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켜볼 일입니다. 자, 정치와우장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인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